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버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뛰면서 많은 내용과 그리고 제 팁,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얘기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고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해서 제가 댓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요. 러너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박이 막 너무 올라서 멈추거나 혹은 사점 때문에 걷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면요. 배가 아파서 멈추는 경우입니다. 저도 몇 번 겪어봤고요. 물론 이제 대회 때는 제가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대회 때 아직 겪은 적은 없지만 저도 훈련할 때 여지없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겪는 일이 많고요. 주변 러너들도 의외로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닝만 하면 배가 아파요. 러닝만 하면 배가 시고노가 와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찾느라 훈련이 망가졌어요. 심지어는 대회 당일에도 이제 뛰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시는 분도 있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료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인터뷰도 보고요.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정말 웃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이건 단순히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러너들이 장 트러블 때문에 대회를 망치고 훈련을 중단하고 때로는 뒤처리 때문에 울면서 뛰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 자료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정확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링크로 달까, 혹은 뭐 참고 자료로 할까 하다가, 이게 그분에게 신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진 않았지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005년 런던 마라톤에서, 여자 부문 세계 기록 2시간 17분 42초를 세운, 폴라 레드클리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16마일, 그러니까 대략 25.7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한 켠에 멈춰섰는데요. 이게 이제 TV에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에 갑자기 멈춰서서 이제 급하게 처리를 하고 한 10초 정도 걸리면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 1마일당 한 10초 정도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배가 너무 아팠다. 관중들 앞에서 멈춰야 됐던 거는 내 커리어 역사상 가장 슬픈 순간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회상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배가 아픈 이런 장 트러블이나 이렇게 배가 아픈 거는 엘리트라고 한들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 트러블이 러닝에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뭐 확실한 건 아니겠죠?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장과 뇌가 어느 정도 신경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자극이 곧바로 장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민성 장 증후군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장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혹은 경련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신호가 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대회 전의 긴장감, 임박한 컨디션은 배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은 배탈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혈류의 재분배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러닝을 시작하면은 우리 몸은 산소와 에너지를 근육에 공급하려고 혈류를 모두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즉 이 얘기는 다리와 근육, 심장으로 혈액이 몰리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점막이나 산소의 공급이 떨어지게 되고 소화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로 인한 자극이나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하자면은 피가 근육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소화에 관련된 불편함들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요. 기계적인 진동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장기에 상하 진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뛰는 동안 위와 장이 출렁거리면서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게 액체가 장에 머물러 있거나 음식물이 덜 소화가 된 상태라면 자극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전날 식사를 일찍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장 운동이 과도하게 활발해지고 갑작스러운 배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마라톤을 할 때 어떤 걸 많이 먹죠? 젤, 그 다음에 카페인, 그 다음에 급수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근데 대회 당일 많은 러너들이 마시는 커피는 장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는 최대한 안 해주는 게 좋고요. 위 점막도 자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너지 젤은 점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당류 조합에 따라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젤도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먹어봐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차가운 물은 위벽과 장벽을 급속히 축시켜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약간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겠지만 이 더운 날 급수를 하는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은 너무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러닝 중에 배탈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찾아오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치만 요거를 어느 정도 막아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이런 현상이 잘 생기느냐? 아침이냐? 오후냐? 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달리면요, 위장에 아무 내용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장이 물론 살짝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벽이 자극되면은 복통이나 속쓰림이 발생하게 되고 장도 민감하게 배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소에 아침 식사를 하고 달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냐면은 당연히 장에 충격이 더 크게 와서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반대로 오후와 저녁에 달릴 경우에는 보통 식사 후에 어느 정도 소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위장 상태가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장기관도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장 트러블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장 트러블이 언제 더 발생하냐, 달리기를 할 때라고 하면은 새벽 운동이 조금 더 장 트러블 발생 확률은 높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잘 생기냐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리자면요, 전날 과식, 그건 기름진 음식이나 유제품 이런 것들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잔여물이 남아서 다음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이 러닝 중 복통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유제품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느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대회 당일날 긴장을 많이 하면요, 어느 정도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 긴장을 하지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장이 과도하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화장실을 미리미리 가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느 때 이제 또 잘 생기냐면요, 배변 루틴이 없을 때, 강아지도 아니지만 우리가 물론 강아지가 아니지만 배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너에게 배변 루틴은 정말 의외로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없다면요, 장의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 혹은 또 25km 이상의 장거리 레이스 구간에서는 조금 더 배변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심박수, 혈류 흐름, 그 다음에 에너지 고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급격히 장 기능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풀코스에서는요, 30km 이후에 장 트러블이 조금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워제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만 그 전부터 20km, 15km 이때부터 이미 장 트러블이 와버리면은 생존 러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요,
바로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전날 식단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대회 전날 절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유제품, 너무나도 많은 섬유질은 피해줘야 된다. 그래서 브로콜리, 샐러드, 삼겹살, 라떼 이런 것들은 전부 장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 전날 되도록이면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고요. 장거리 훈련을 하기 전에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상적인 저녁 식단은 심심한 쌀밥 플러스 닭가슴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것들. 너무 기름지지 않은 거요. 그 다음에 식사는 가급적 전날 저녁 7시 이전에 끝내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게. 그리고 대회 당일 장 트러블을 막을 수 있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커피를 마신다면은 화장실이 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출발 60분 전, 1시간 전까지만 커피를 마신다. 이뇨작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마셔줄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셔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파워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대회 날은 실험이 아니라 복습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유난히 안 맞는 에너지 젤이 있거든요. 이거는 임상 실험을 꾸준히 하면서 나한테 그나마 자극을 덜 줬던 것들 위주로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난다. 그래서 간단한 식사 플러스 화장실 루틴이 항상 몸에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뛰는 내내 평온한 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장 건강 루틴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장이 많이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을 챙겨 먹고요. 그래서 장이 좋아하는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같은 시간에 식사, 일정한 시간에 러닝,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회날 화장실 어디인지 확인해 두기. 그래서 동아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일정 그 코스별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 혹은 대회 시작하기 전에 내가 꼭 화장실에 들려서 미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의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훈련이 아니라 근처 공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는요, 이제 장 트러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장 트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도 있고, 저도 훈련 중에 가끔 이제 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일정되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 보면은 자연스레 조금 무리하는 날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러너라면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생리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닝을 오래 하고 싶다면 그런 가끔의 약간의 일탈들을 견딜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는 거는요, 튼튼한 장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소에 어느 정도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해두면은 한두 번 기름진 걸 먹는다고 해서 장의 리듬이 깨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가끔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진짜 가끔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고, 진짜 가끔 떡볶이도 먹을 수 있지만 평소에 항상 장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들어왔을 때 내가 평소랑 좀 다른 걸 먹어서 이것 때문에 속이 불편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몸에 안 맞는 걸 먹어도 바로 그날 이제 조금 약간의 그런 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술 자제하시고요. 평소에 내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가지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회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갑자기 뛰쳐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은 훈련이 만들 수 있고요. 실수는 장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꼭 뛰기 전에 배 관리, 장 관리 꾸준히 해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